손흥민이나 호날두, 한가인 씨나 셀럽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공의 시절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전공의 때 정말 피곤하잖아요. 밤에 당직 갈 때 저 산소통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다음날 몸이 정말 가볍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병원에 올 때마다 원장님께서 어떤 기기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시던데 도대체 어떤 관리 받으시는 건가요, 원장님? 네, 제가 수술이 많아서 좀 피곤한 날이나 아니면 병원이 바쁜 시기에도 꼭 1시간씩은 좀 챙겨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고압산소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피디님도 보니까 저속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일을 밤새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을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항노화, 저속노화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노인학이라는 게 많이 우리 사회에 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학문이 되면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싱클레어부터 넷플릭스에 출연하기도 하고 화제가 많이 되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기업가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뭐 아들 피를 수혈해서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매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면 죽지 않나에 대한 연구까지 좀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나 사업가들이 많은데요. 그 브라이언 존슨도 최근 영상을 보니까 고압산소 치료가 가장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 영노화라고 하는 노화를 되돌리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발표해서 조금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프로그램을 좀 포함해서 가장 확실한 저속노화 로드맵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이번 주제에 되게 열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좀 유난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신데 벌써 이렇게 좀 신경 쓰시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원장님들이랑 일을 하면서 40대이신데 3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영양제 정도는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제 영양제가 아무래도 좀 먹기 간편하고 좋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양제 먹는 거나 건강식품 같은 거 먹는 걸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한테 특별히 모자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이 계속 꾸준히 먹어야 돼.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 같은 이런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따를 수 있는 불편한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낮은 확률로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건강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노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내 몸의 염증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만성질환 관리인데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당장 무슨 증상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몸 안에서 반복적인 염증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 몸에 끊임없이 혈관부터 세포들을 손상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싼 영양제를 수십 가지 먹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내 몸의 만성질환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게 수백 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방치하면서 회춘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보셨을 때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만성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이제 비만 이런 것들이 시한폭탄 같은 질환입니다. 지금 당장은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 사는데 지장 없이 느껴지지만 그게 방치되고 오래 진행이 돼서 만성화가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은 정말 눈으로 보면 괴롭고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필요한 약은 복용하면서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좀 더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당연하긴 한데 사실 실천하기는 누구나 조금씩 어렵기는 하죠. 최소한의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유전자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는 관심 있는 분들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하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 신발끈에 보면 끈 끝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단단한 부분이 실제 신발끈의 면 조직을 해치지 않게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유전자 염색체에도 끝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텔로미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게 점점 짧아지면서 유전자의 손상과 변형을 겪고 세포가 나이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단순히 체중을 줄여서 적정 체중으로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그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같은 관리 사실 어렵기는 하죠. 다들 일하고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는 누구나 알다시피 만병의 근원이고 또 노화의 급행열차라고 부르기도 하는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관리를 잘 하시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원장님은
생활 습관에서 좀 주기적으로 꼭 하시는 것들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걸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적정 근육량이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디빌더처럼 몸을 키우지는 않아도 뭐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큰 근육들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참 우리 기초대사량과 앞으로 노화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바쁘지만 뭐 밤 10시, 11시에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PT 받고 운동하는 걸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음식입니다. 이제 먹는 곳이 곧 내 몸을 이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좋은 거를 먹는 걸로 생활 습관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인데요. 내과적인 이런 부분들은 더 전문가들이 있으실 거고,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드릴 거는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손흥민이나 호날두, 요새 연예인들 분들 한가인 씨나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연예인들이랑 운동선수, 셀럽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압산소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공기 중에는 일정량의 산소가 있고 그걸 대기압으로 우리 몸으로 흡수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통 안에, 챔버 안에 들어가면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 2배, 3배 높은 압력으로 100%에 가까운 산소를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혈액과 이 조직 깊은 곳까지 산소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잖아요. 모든 세포 활동, 생체 활동에 산소가 영양분으로 쓰이는 건데 우리 몸이 스스로 산소를 흡수시키고 이동시켜서 말초의 작은 혈관까지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압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눌러주면 우리 혈장에 산소가 좀 더 많이 녹아들고 이 산소를 강한 힘으로 모세혈관까지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치료 효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된 치료이고 실제로 이제 잠수병이나 아니면 가스 중독, 뭐 당뇨발, 화상, 돌발성 난청 등 여러 이제 치료 분야에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항노화, 저성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접근도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그 브라이언 존스 유튜브를 보면 브라이언 존스는 이제 90일 동안 60회, 이제 매일 90분씩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본인의 생체 데이터를 검사를 해서 리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제가 의학 논문들을 봐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지만 실제 몸에 테스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분이 보여주는 수치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 몸에 염증을 보여주는 CRP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염증이라는 게 우리 몸의 노화와 세포의 손상의 좀 주 원인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토콜을 진행한 이후에 염증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라는 부분이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VEGF라고 혈관을 생성하는 인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 수치가 높다라는 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수치가 높다라는 뜻인데 기존보다 치료 후에 300%,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부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이미지가 나오는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섬유의 농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외선을 많이 손상을 입잖아요. 특히 백인 같은 경우에는 선 데미지도 10%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 원장님이 이 고압산소 기기를 구비하신 게 브라이언 존슨 이 영상 나오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천만 원 하는 초고가의 장비를 왜 사실 구비하신 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 기계를 처음 본 건 저는 이제 전공의 시절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를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봤는데요. 사실은 성형외과라는 학문 자체가 치료를 하다가 나온 학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재건이나 뭐 피판술, 외상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이 정말 많았어요. 말씀드린 그 고압산소 장비도 있었고 뭐 LED 쬐는 장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전공의들 정말 피곤하잖아요. 당직도 많이 서고 정말 피곤하면 밤에 당직할 때 저 산소통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다음날 몸이 정말 가볍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정작 바빠서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때부터 그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저희들끼리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미용 성형을 주로 하게 되고 여러 차례 코 재수술을 했던 환자들이나 아니면 안면 거상이나 이런 후에 피판이 좀 불안정한 환자들, 피부가 잘 낫지 않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이 기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즘 항노화에 대한 관심으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가 꾸준히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 항노화를 성형외과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원장님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좀 고압산소 치료를 활용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이 강력한 효과를 좀 다양한 분야에 이미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성형외과에서는 매우 유용한데요. 이 고압산소 치료의 주 메커니즘, 이제 원리는 신생혈관이 많이 생성되는 거, 그리고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증식되는 거, 그리고 항염증, 항부종작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 후 회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우리 몸에는 어쩔 수 없는 데미지, 손상과 부담을 주는 건데요. 이 고농도 산소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도 촉진하고 염증을 좀 빨리 가라앉히고 또 이제 혈관 수축을 통해서 수술 후 붓기나 멍이 빠지는 속도를 2~3배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 복귀를 좀 빨리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많이 부어있으면 통증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러 차례 재수술한 피부 필판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괴사를 막기도 하지만 재생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자간을 채취하거나 아니면 뭐 가슴 성형이나 팔 이런 데 지방흡입하고 나면 초반에 이렇게 팔 들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초반에 집중적으로 고압산소를 하고 나면 빨리 움직임도 좋아지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부 시술과의 시너지인데요. 우리가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술 후에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붓기와 붉은 자국들이 좀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피부 재생 능력도 극대화되고요. 스킨 부스터라는 게 결국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는 영양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그 영양제를 받아서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그 섬유화 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그 세포거든요. 근데 이 섬유화 세포가 활성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서 영양제를 준다고 해도 섬유화 세포가 반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압산소 환경에서는 섬유화 세포 자체의 활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술 효과를 훨씬 더 높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타임까지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압산소 환경 자체가 어쨌든 피부 말단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피부의 회복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항노화인데요. 결국 우리가 젊게 살려면 그런 내과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젊음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건강, 회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 증진이나 탈모 개선, 피로 회복 등 여러 가지 토탈 케어를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에서도 고압산소 치료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속노화, 항노화의 3단계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일단 1단계로는 만성질환 관리 통해서 이제 노화의 불씨 자체를 좀 꺼주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잘 방어막을 쳐서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가능하다면 고압산소 치료나 영양제 같은 프로그램을 더하는 건데요. 물론 이 고압산소 치료라는 게 요즘에는 많은 병원들이나 센터들에서 시행을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아직 접근이 좀 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안 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그런 항노화가 아니라 내 몸을 좀 이해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저속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시간을 10년, 20년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유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